그 방송이나 연설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화법이에요. 이게 부모님께 이제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운 건지 어떻습니까? 예. 타고난 건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곧이곧대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제가 그래도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많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고민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다소 뭐 말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하고, 뭐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제 지역구 정도의 문제만 고민이 깊었지, 또 전국을 아우르는 고민들은 아직까지 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전주와 전북의 또 시민 도민들께서 또 이 굉장히 또 바라시는 바, 아니면 또 저희 당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은, 제가 SNS 소통 채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히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소통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그 고민하시는 지점을 같이 고민해가지고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이 전주나 아니면 전북을 찾아뵙게 되면은 더 발전된 모습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돌풍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나.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당대표 경선 치르면서도 눈에 띄었던 게 불필요한 선거 비용을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일수록 이제 선거에 나오는 후보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은 선거운동을 좀 과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권자로서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메시지, 정책, 이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호감을 사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선거 때만 되면 다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고 인지도 높이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내년 선거도 어쩌면 지방선거까지도 코로나의 어떤 상황 속에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온택트 선거라는 걸 저희 전당대회에서 처음 치러봤는데, 확실히 그 유권자는 현명하시고, 그런 문자 메시지 다량 발송하는 것이라든지 조직을 동원하다든지. 유세 차량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례허식 하나 없이 정책과 메시지만을 냈을 때도 그 국민들께서는 알아주신다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일에도 저희 국민의힘이 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만 40세, 그리고 핀란드 여성 총리도 젊은 세대로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저는 좀 제가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뒤를 따라오는, 또 그리고 저 대신 사실 그러니까 원래 60대에서 40대, 50대를 건너뛰고 지금 저희가 30대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자리를 비워주신 또 40, 50대 형님 선배들, 그분들의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제가 제 당대표직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하는 인구가 한 6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2030 세대가 한 60% 된다고 하는데, 투자해서 좀 돈을 버셨다고요. 예, 저는 제가 워낙 원래 컴퓨터 전공이기 때문에 과거에 좀 자산이 쌀 때도 제가 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현 정부가 이 가상자산 거래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쉬쉬쉬 할 일도 아닌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거래소를 당장 폐쇄할 것처럼 이런 그 신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저희가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을 때도 사실 그 당시 IT 버블이라 불리면서 뭐 자산이나 아니면 주식이 좀 과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분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모인 자금을 인해 가지고 결국엔 지금의 게임 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매출 많이 내는 그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좀 자금이 집중되고 이 발전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저는 정부가 지금 이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이런 그 어떤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 같은 이런 신산업의 조류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과소평가하고, 지금 이 투자 손실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우려에 대해 가지고는 또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다 균형은 있겠지만은, 저는 신산업을 놓칠 정도로까지 규제 일변도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것이 화폐인지 또 홍남기 부총리 말에 따르면 가상 징표인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젊은 세대에게 이것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양성하기 위한 어쨌든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보면 갑자기 이제 거래소들이 정부의 규제를 우려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상장되었던 가상 자산을 이제 상장 폐지한다고 하니까 급거의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큰 손실을 본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어쨌든 왜곡된 어떤 개입 같은 것을 비춰지지 않게 정부가 아주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딱 한 분을 롤모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많은 분들의 장점을 좀 흡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서 영입됐을 때요.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메시지를 내는 능력이라든지 스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저랑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톤과 매너에 있어가지고 그 젠틀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장점을 다 흡수해가지고 제가 이준석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당대표는 무엇보다도 대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경험에서 좀 부족함이 좀 우려가 된다.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답변이세요?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북을 포함한 어떤 국가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었었고 다만 정운천 의원님 같은 훌륭한 또 이제 선배이자 동료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익혀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습니다. 상대 당이지만 이제 여권 대선 빅3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뭐 굳이 이제 빅3를 어떻게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 외에 또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또 약진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저랑 참 오랫동안 교류해온 분이고 저랑 젊은 정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뜻하지 아니하게 저 때문에 또 그 구설에 오르셔가지고 되게 걔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 총리님 그 발언이나 이런 거를 제가 평소에 정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장유유서 때문에 이준석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장유유서 때문에 그 당의 문화 속에선 이준석이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분석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했는데 또 워낙에 또 언론 보도에 자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혹시 전북 도민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제가 봐도 정 총리께서 그런 뜻이 아니셨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마 좀 오해를 그렇게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은 뭐 두말할 거 없이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안정감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는 저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슈 포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언론 대응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어느 분이 나중에 그 민주당원들의 선택을 받으셔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 이제 앞에는 수식어가 또 영선의 중진 의원이 있었는데 총선에 또 나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저는 제가 당연히 그 제 고향 상계동에 나가야 되고요. 다만 저희 정치권이 굉장히 비장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어쩌다가 야당 당대표 그리고 야권 대선자 1위, 여권 대선자 1위 셋 다 영선인가? 어떻게 셋 다 여의도 정치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 또는 지지를 받고 있냐에 대해서는 진짜 여의도가 허심탄회하게 이것을 논의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보는 게요. 이 여의도 정치의 보신주의라고 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슈를 피해가기만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 배척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재명 지사 보십시오. 얼마나 이슈에 대해 가지고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까? 저도 할 말은 하는 타입이고 윤석열 총장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이 셋 간에는 제 생각엔 약간 미묘한 공통점이 있다. 제 나름은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첫 공식 행보를 전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 희망을 담아서 해주시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금까지 호남에 대해서 그 과거에 과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부터 시작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진실성 있는 행보로 저희는 다시 이제 호남 지역 주민들, 특히 또 이 전북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민주당 못지않게 호남의 일자리, 먹거리, 미래 이런 문제들 다루면서 또 진실성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전북이 낙후 소외받지 않도록 진심으로 우리 전북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늘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정치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